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목요일 순서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JYP 홀딩스 이윤주 소장 모시고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윤주 소장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이 시간부터 함께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866-4361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2번 열려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부동산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어떤 형태로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주 소장님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함께 돼 있으니까요. 목요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매물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령의 전원주택과 내발산동에 있는 통건물, 또 신정동, 투룸 다세대 매물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매물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 전문가께서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생기는 궁금증 저희 번호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1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가져온 매물 만나보겠는데요. 먼저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도 좋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상담 같은 경우 그보다 더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만나볼 3가지 매물 중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보령시에 위치한 수익형 전원주택입니다. 위치는 충남 보령시 남곡동에 위치해 있고 준공은 2018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분양 면적은 토지 면적 502.47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138.84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 게스트하우스와 챔버로 구성되어 있어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2층은 방 3개,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와 옥상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 2층으로 단독주택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수익성 전원주택이라는 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4억 3,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매가가 4억 3,500만 원입니다. 이제 예상 수익 한번 따져보면요. 게스트하우스로 연간 1,260만 원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글램핑과 카라반 같은 경우 연간 1,460만 원의 수익 예상되고요. 작물 재배 시 연간 1,200만 원의 수익 예상이 됩니다. 대출 예상 금액은 2억 원이고요.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이 교외 지역인지라 별장으로도 좀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 동시에 뭐 카라반이라던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이 숙박업으로 수익 창출 가능할 것 같은데 보령하면 머드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도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밖에 또 좋은 입지 여건 어떤 것들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보령하시면 아무래도 진짜 머드 축제를 얘기할 만큼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서울에서 보령까지 이제 차량이나 또 철도 장양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그러니까 근거리 전원주택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머드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그 극성수기 기간 동안 하루에 25만 명이 찾는다는 국내에서 관광 명소가 이 보령시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또 대천역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또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까지도 차량으로 약 5분 정도면 충분하게 이렇게 오갈 수 있는 연간 한 1,000에서 1,500만 명이 방문
방문하는 이런 관광 대표지 이런 보령시에 입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근에는 보령 태안간 해저터널 공사가 한창인 원산도를 바라보는 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입지에 위치를 합니다. 또 하나의 해양 컨텐츠 사업이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익은 물론 지가 상승까지 좀 충분하게 안고 가실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는 이런 매물이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충남 보령시 남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 극성수기는 살짝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요가 상당한 지역일 것 같은데 이곳에도 개발 호재가 좀 있을까요? 예, 먼저 보령하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개발 호재 자체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 자원입니다. 지역 자체가 이런 개발 호재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령시 하면 보령 팔경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천 해수욕장이란던가 무창포 해수욕장, 또 태안의 고추제까지 다양한 이런 사계절이 풍부한 관광 자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도 굉장히 높지만 관광객 유입에 따른 이런 숙박시설로 활용하셨을 때 수익까지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게 자연이 관광 호재인 이런 지역에 입지하는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짚어드릴 수 있는 건 2020년 지금 보령 해저터널 완공과 또 대명 리조트 사업, 원산도에 이르는 대명 리조트 사업을 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저터널이 완공을 하게 되면 그 세계에서 5번째로 긴 이런 해저터널이 탄생하는 닉네임을 담과 동시에 앞으로 국내 관광 명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명 원산도 그 대명 리조트 사업도 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산도 이 절반가량의 크기에 상위 1%가 머물 수 있는 약 2천여 세대의 객실을 보유한 이런 숙박시설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관광 자원을 계속 이렇게 창출하는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해안은 그 글로벌 최대의 이런 관광 랜드마크로 다시 한번 이렇게 탈바꿈 예고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짚어보실 수 있는 거는 교통망 사업입니다. 2020년 서해선 복선 전철의 사업. 기존에 지금 장항선을 이용하셔서 영등포역에서 약 1시간 49분이 소요됐던 이 지역인데요. 앞으로는 홍성에서 송산까지 서해선 복선 전철이 완공을 하게 되면은 신안산선과 함께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영등포역까지 약 53분이면 충분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 여건이라든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그에 따른 지가 상승까지 충분하게 이렇게 안고 가실 수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자체가 개발 호재다라는 이야기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완공 예정이 신축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매물에 대한 소개도 이어서 해주시죠. 예, 매물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년입니다. 2018년 3월, 그러니까 봄 정도만 만나보실 수 있는 이제 일단은 선분양 매물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원주택, 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전원주택 단지로서 현재 한 24세대가 머물 수 있는 이런 전원 타운하우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가 지금 4억 3,500만 원이고요. 또 주소지 이전 후에 분필을 통해서 그 농업인 자격이 취득이 되게 되면은 분필에 따른 이런 대지권 확보에 따른 또 지가 상승까지 충분하게 안고 가실 수 있는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부 면적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1층에는 현재 게스트하우스와 또 씨앗, 인삼 씨앗을 재배할 수 있는 챔버 기능이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층에는 독립된 주거 공간이죠. 방 3개와 욕실과 거실과 주방, 또 옥상에 개인 정원까지 이게 마련이 되는 전원주택 매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익형을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게스트하우스 1층 기능에 지금 주말만 따진 겁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8번, 또 농업재배죠. 인삼 새싹 재배까지 또 글램핑이나 주말에 그 카라반 시설까지 이용을 했을 때 연간 소득이 약 3,920만 원 정도 이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운영 경비를 제외를 해도 다달이 265만 원씩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글램핑이나 이런 카라반 시설 같은 경우 대당 한 5천에서 7천 정도 하시는 이런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22대 정도 설치가 되는데요. 별도의 투자금 전혀 없고요. 분양가에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향후에 내가 머물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매물이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거주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수익형 주택으로 투자하셔도 알맞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 어떤 점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전원 주택들 많지가 않습니다. 전 세대가 바다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건축 후 준공 후에는 분필에 따른 그 지가 상승, 대지권 확보에 따른 지가 상승 충분히 안고 가실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물의 입지 여건부터 개발 호재 또 매물 특징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매물에 투자한다면 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전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관광 자원으로 유명한 보령, 팔경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보령시 매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거주도 하면서 관광객 유입에 따른 이런 수익까지 창출이 가능하면서 또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그 영농법인입니다. 영농법인이 저렴하게 토지를 좀 분양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전원주택까지 지어주는 매물입니다. 게다가 또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되시면은 농업인자들이 이렇게 취득이 되기 때문에 준공 후 분필에 따른 지가 상승 충분하게 안고 가실 수 있는 미래가치가 밝은 매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충남 보령 전원주택 살펴봤습니다. 알맞은 투자 전략 챙겨가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바로 두 번째 매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은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5호선 우장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토지 면적 175.1제곱미터, 연면적은 318.69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2017년 6월 완료가 됐고요.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규모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상가 입점할 수 있고요. 2층과 3층은 원룸 11세대 입주가 가능합니다. 4층은 주인 세대로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한 세대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수익으로는 일단 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수익이 예상이 되고 2층에서 3층 원룸 총 11세대에서 많게는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세 45만 원 또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수익 예상됩니다. 4층은 주인 세대로 복층 구조되어 있고요. 직접 거주하시거나 임대 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예상됩니다. 대출 예상 금액은 2억 원이고요. 따라서 예상되는 실투자 금액은 1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내발산동 통건물입니다. 이 매물 역시 자세한 입지 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강서구 그 내발산동은 5호선이 경유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장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주택가 안쪽에 위치한 다중주택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5호선은 그 김포공항이라던가 9호선과의 연객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암이나 공덕, 또 서울역, 강남권역의 이게 직장인 수요층 꾸준하게 흡수할 수 있는 이게 지리적 장점을 가진 곳이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내발산동 하면 바로 옆에 있는 그 마곡지구의 입주세대 확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뒷받침되는 입지에 위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발산동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고라던가 외고 이런 다양한 우수학군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으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집값이나 땅값의 하락폭이 거의 없는 지역이 이 내발산동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인근에는 그 재래시장도 크게 자리 잡고 있지만 바로 이 매물 뒤쪽에 그 우장산 근린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뭐 조깅 코스도 워낙 잘 되어 있고요. 또 레포츠 활동을 근거리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주 만족도, 선호도도 굉장히 뛰어난 입지에 위치한 이런 내발산도 다중주택 매물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우수학군 분포에 있고 이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 역시 풍부한 곳에 입지해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변에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강서구 하면 이제 마곡지구들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빼놓을 수 없는 서남부 최대의 업무단지죠. 약 40만 명의 계획산주 인구를 이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부터 대기업의 입주가 하나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이죠. 2018년 정도가 되면 안정적인 그 입주권,
입주 궤도권에 이게 올라간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변의 1, 2인 가구의 임차 수요층 충분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이게 호재를 지닌 곳이 이 내발산동 지역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짚어드릴 수 있는 건 의료관광 특구입니다. 이 강서구 일대 2010년부터 현재 181만 제곱미터 부지의 의료관광 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2018년까지 내년까지는 강서 미라클 메디를 통해서 앞으로 그 병의원의 증가라던가 또 관광 산업의 증가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그 배우 수요층도 굉장히 두텁게 해주겠지만 강서구 지역 자체의 인지도 또한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런 호재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 좀 짚어드릴 수 있는 건 서부광역철도의 예정 확정입니다.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현재 3단계까지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단계 공사가 지금 홍대에서 가양역, 또 강서구청역, 화곡역,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고강이나 원종까지 들어가는 라인인데요. 화곡역은 바로 이게 한 단계 전정거장이죠. 환승역으로 이제 탈바꿈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만 먼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거 강서구 일대는 그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이런 교통망 사업까지 이렇게 확보한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매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주 요건과 함께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매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6월 완공된 건물인 만큼 역시 신축 건물에 해당합니다. 매물에 대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지지난달이죠. 6월 달에 이제 신축을 완료한 신축 건물입니다. 다중주택 매물이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토지 면적이 구면적으로 지금 53평 크기의 연면적 지금 96평의 크기로 지어진 4층 건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층에는 이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상가가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원룸이라던가 주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복층 구조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면이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난 건물로 지어졌고요. 현관 입구에는 뭐 CCTV나 무인 택배함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 또 보안성까지 갖춘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2, 3층에는 원룸이 11세대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를 하나 둘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6평 크기의 원룸 공간에는 뭐 냉장고라든가 침대, 뭐 에어컨, TV, 또 세탁기까지 완벽한 풀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요 또 1, 2인 가구의 임차 수요층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선호도가 높은 구조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인 세대가 머물 수 있는 곳이죠. 4층에는 지금 복층 구조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직접 거주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족 단위의 임차 수요층까지 좀 맞춰버릴 수 있는 이렇게 구조를 지닌 현장인데요. 방 3개와 욕실 2개, 또 외부 테라스를 굉장히 크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아래층이 따로따로 독립공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세대가 같이 이렇게 머문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매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 한번 가격 분석도 해보도록 하죠. 전망과 함께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전해주시죠. 예, 이 본 매물 지금 가격이 17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달에 준공을 받은 신축 건물이죠. 그러면서 지금 임대 예상가 지금 보증금을 2억 3천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월세 수익을 735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은 월세를 맞추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세로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투자금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매물로 좀 간략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부터 이제 개발 호재, 매물 특징까지 살펴보면서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참 많았는데요. 핵심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5호선 우장산역 직선거리죠. 380m 거리, 도보거리 약 5분 정도에 위치한 이런 역세권 매물이면서 상가와 또 원룸과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복층 구조까지 다양한 구조를 이렇게 선보이는 곳입니다.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시면서 향후 한 10년간은 뭐 건물의 하자 걱정 없이 높은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또 내발산동 이 다중주택 매물 현재 1층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가 맞춰진 상태고요. 원룸 11개 중 4개는 지금 월세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 전세로 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보신다면 자신에게 맞는 투자 자금으로 이 매물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본 매물이었습니다.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통건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투자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곧바로 마지막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매물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은 이 건물 역시 신축 건물로 2017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28.1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9.35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18.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과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고 규모는 1개동 총 13개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6층 중 2층에 해당하고요. 매매 금액은 1억 8,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시 1억 7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대출 예상 금액은 9,500만 원이고요. 따라서 실투자금 같은 경우 전세 투자 시 1,800만 원, 월세 투자 시에는 6,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매물입니다.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 투룸 매물입니다. 먼저 이곳의 입지 여건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5호선 또 이렇게 가실 건데요. 5호선 신정역 도보 3분 거리 이렇게 초역세권 투룸 매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동 하면 목동 7단지 아파트와 8단지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이런 목동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한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신정역에서 그 목동역 또 오목교역에 이르는 풍부한 그 상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매물입니다. 5호선 하면은 그동안 목동 생활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목동 라인, 그러니까 목동역이나 오목교 같은 경우는 상권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거기에 따른 게 확장된 지역이 이게 신정 역세권 매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명 중고등학교도 많이 입지를 해 있으면서 로데오 거리 등, 그러니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집객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입지에 위치하는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근에는 경인고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가 바로 이렇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 어느 곳이든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도 뛰어난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굵직한 업무단지죠. 그 마곡지구 또 여의도 시청까지 이르는 5호선이 연계된 이런 업무단지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지리적으로 쥐밸류 업무단지와 이렇게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수요층 풍부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정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점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신정역 라인은 아무래도 신정 뉴타운하고 목동 재건축 아파트 그 개발에 따른 최대 수혜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올해 성공적인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레미안의 이런 분양도 앞두고 있고요. 또 30년을 넘긴 재건축 시안에 따른 개발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충분하게 인접지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 충분하게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남부 순환도로에 위치한 그 서부 트럭 터미널의 변모입니다. 앞으로 첨단 물류, 유통, 산업단지 또 복합 문화공간까지 이렇게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교통망 사업이죠. 재물포 터널의 지하 사업과 또 경전철 목동선을 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포 터널의 지하가 되게 되면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풍부한 지상의 녹지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동선 경전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당산에서 지금 신월동이나 신정동 곳곳을 누비는 양천구 일대의 교통망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게 소외됐던 교통 여건 지역의 이게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망 사업에 따른 집가 상승 충분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도 정말 많이 껴안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룸 자체에 대한 매물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눈으로 하나하나 직접 확인이 가능한 매물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계동 총 13세대의 다양한 구조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CCTV, 보안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투룸이지만 중문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는 이게 선호도가 높은 매물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부 면적 실사용 면적이 14평이 굉장히 넘는 크기이기 때문에 넉넉한 사이즈에 이렇게 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현장이고요. 방 2개와 별도의 거실과 욕실, 베란다까지 갖춘 투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매물 뭐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 세탁기 등 완벽한 풀옵션을 갖추면서 광파 오븐 렌지까지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투룸의 선호도 굉장히 높은 이런 옵션까지 구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6층 중 2층 매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저렴한 현재 대물 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포켓머니죠. 소액으로 충분한 상승까지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여건과 개발 호재 매물 특징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시간 관계상 이 투자 전망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목동권이지만 지금 가격이 2억 미만입니다. 1억 8,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면서 지금 전세를 1억 7천만 원까지 맞출 수 있는 매물입니다. 포켓머니죠. 지금 1,800만 원 소액으로 향후에 목동권이나 또 신정 뉴타운 인접지의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매물이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번호로 나가고 있죠.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1번가 아쉽게도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